안녕하십니까, 대표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번에 그 어뉴이티 라이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상속 또 애뉴이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잠시 잠깐 생명보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뉴이티 대비해서 생명보험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말씀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보험의 양대축이라 그런다면요. 라이프 인슈런스와 어누이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누이티는 리타이어먼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로 많이 아까 뭐 상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, 살아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어누이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는 옛날에는 내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, 요즘 많이 변화되고 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그 생명보험이 사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말씀하셨는데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내가 죽으면 뭐 내가 지정한 베네피셜한테 도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졌는지 좀 설명해 네. 주시겠습니까? 여러분, 쉽게 봐서 자동차를 한번 보시죠. 자동차는 옛날에 굴러서 이 목적지까지 해서 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, 요즘에 자동차의 개념이 어떻습니까? 많이 틀려졌죠? 뭐 전기 자동차까지 진화가 되듯이, 라이프 인슈런스도 죽어서 내가 유산으로 남기는 첫 번의 그런, 홀 라이프의 개념에서 점점점 발달을 해서 요즘에는 하이브리드, 소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, 내 살아생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. 물론 여기에 내가 죽었을 때 들어가는 데스 베니핏은 물론 기본이겠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지난번에 어뉴이티 대비 생명보험 말씀하시면서 생명보험에 배리어가 있다. 그런 말씀하셨는데 생명보험의 배리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네, 주시죠. 생명보험을 우선 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나이를 먼저 따지겠죠. 그 다음에 건강이 어떠냐. 젊은 사람도 건강이 나쁜 분들도 많고, 그래서 이 두 가지 배리어를 넘기 위해는 참 젊었을 때 들어가면 괜찮니? 뭐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잘 극복이 되지만, 이미 벌써 나이가 60이 넘으면 콜레스테롤이 있다, 혈압이 있다, 당뇨가 있다,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의 가성비가 소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든다면 가능한 대로 우리 식구가 젊었을 때 들어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그냥 반드시 내가 죽었을 때 사용한다,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. 이런 것들을 잘 상담하시는 분과 의논을 해서 나한테 맞는 생명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살아서 사용하는 살아서의 개념, 예를 좀 들어주실 수 네, 있을까요? 우선 제일 살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리빙 베니핏이라고 하는데요. 크리티컬 일리스, 소위 심장마비라든가 캔서라든가 신장 투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겼거나, 그 다음에 크로닉 일리스, 소위 ADR이라고 해서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에 해당되는 6가지 eating, bathing, transferring, toileting, 이런 것들을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못할 때 미리 혜택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죽음을 2년 안에 죽음을 남겨놓는 그런 암 환자라든가, 이런 경우에 미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에 그 보험의 내 데스 베니핏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, 또 라이어로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제가 생명보험을 들어서 제가 죽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 본인 자신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생명보험금을 본인이 타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러한 롱텀 케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네. 주시죠. 우선 롱텀 케어 그 질문을 하셨는데, 롱텀 케어라는 말보다 ADL에 해당되는 크로닉 일리스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죠, 여기서는.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? 롱텀 케어를 들려면 나이, 금액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힘들어서, 또 롱텀 케어를 취급하는 그 인슈런스 회사들도 다 그 팔리시를, 더 프로덕트를 더 이상 유지를 안 하고 지나간 것만 그냥 액티브하게 두고 모든
팔리시를 접는 경우가 많아요. 그만큼 롱텀 케어가 민감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롱텀 케어를 요즘에 어누이티와 하이브리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는 어누이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롱텀 케어가 ADL이 발생했을 때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그 데스 베니핏만큼 또 커버해주는 옛날엔 그걸 라이더로 다 들었어요.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UL도 그렇고 텀에서도 그냥 이런 기본적인 이런 그 리빙 베니핏이 장착이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텀 인슈런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텀에도 롱텀 케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? 네, 지금 이제 근래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텀에도 리빙 베네핏을 넣어서 크리티컬 일리스, 크로닉 일리스, 터미널 일리스를 포함돼서 그 회사와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금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. 텀은 저희가 알기로 이제 상당히 홀 라이프, 평생보험보다는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 텀에도 리빙 베네핏이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좀 손해가 아닌가요? 터미 인슈런스를 이제 좀 더 보험회사에서 더 적극적인 베네핏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이 현실입니다. 한 예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하나가 50대 중반에 있는 분인데 와이프의 권유로 여러 가지 강요에 해당될 만큼 권유를 받아서 미루다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대장암 2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분이 가까이 있는 다른 지인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텀 인슈런스, 다른 거 UL이라든가 가성비가 지금 그렇고 또 몸무게도 좀 나가고 해서 미루다가 텀 인슈런스를 두 개를 든 거예요. 하나는 A라는 회사, 하나는 B라는 회사, 60만 불, 100만 불 텀을 들었어요. 들었는데 물론 싸게 들었죠. 저는 50대 중반이니까 50대 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인슈런스에 통보하고 인슈런스 회사와 니고시에이션을 했습니다. 100만 불을 들어있던 그 데스 베니핏은 또 몇십만 불, 60만 불에 들어있던 또 몇십만 불. 이렇게 해서 돈을 7, 80만 불의 캐시를 인슈런스 회사에서 니고시에이션으로 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치료비도 사용했고 또 그런 바람에 병도 나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텀 인슈런스에 대해서 정말 전도사가 된 그런 경우도 봤는데 저도 100% 동의를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여기에 동감을 하시면 주변에 텀 인슈런스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 잘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아, 네. 텀 인슈런스도 사실 뭐 굉장히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러한 리빙 베네핏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고려를 하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생명보험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롱텀 케어나 그런 부분 이외에도 다른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? 뭐니 해도 그래도 레가시죠. 내가 자손한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주 목적이 그거라면 데스 베니핏이 참 중요하죠. 근데 어떻습니까? 어누이티는 상속에 대해서 갔을 때 어떻게 하죠? 인컴 텍스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다 인컴 텍스 세금을 내야 되겠죠. 근데 라이프는 life is holy.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한 베니핏을 데스 베니핏을 받는다 해서 그거는 생명은 참 신성한 걸로 홀리한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 거죠. 혜택을.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들면 그 대신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. 그 혜택이 바로 로우 텍스입니다. 그래서 수령자는 거기에 대한 텍스를 전혀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굉장히 뭐 큰 텍스 혜택인데, 레가시르 쪽에서도 생명보험을 사용을 하죠? 그렇습니다. 특히 에스테이트 플래닝 쪽에 많이 사용하는데, 아까는 한 개인에 대한 어떤 레가시 쪽이라고 본다면, 우리가 그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할 때 제 재산이 굉장히 많다. 그래서 뭐 돈을,
상속세를, 몇천만 불을 내고, 그러고 나서도 또 세금을 더 내야 된다. 뭐 이런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인슈런스를 내가 그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보험을 그 이름으로 들면 거기에 들어있는 재산은 내 에스테이트의 재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. 그냥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뭐 500만 불 다 뭐 이렇게 된다, 뭐 1000만 불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IDS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들면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상속세를 제거하는 바람에 에스테이트 플래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생활의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. 네, 주이시들이 많은 부분에 재산을 이연하는 그런 방법이 생명보험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증가시키고 그걸 또 뒤에 넘기고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상속의 그런 계획과 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저를 라이프 인슈런스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에게 윤택한 그런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